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손담반 2차 학습 진행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과정은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론 과정하고 문제집 특강 과정, 모의고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본 이론에서 이론 과정하고 문제집 특강까지는 한 세트로 같이 진행을 하고 모의고사는 이렇게 별도로 진행할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용어나 이런 것들, 용어, 기본 이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좀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론 과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1과목, 2과목 있잖아요. 하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 문제풀이까지 해줄 거예요. 문제까지 해주고, 여기서 이제 그 문제도 이제 여기서는 문제를 저 하긴 하는데 문제를 다 풀어주지는 않고 기본적인 문제들 알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여기 이론 중심으로, 여기는 이론 중심으로 하면서 기본 문제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집 특강 과정은 문제풀이 위주로 할 거고, 이쪽에 있는데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이제 모의고사 과정으로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하고 이론 과정을 문제집 특강을 하는데, 교재 있잖아요. 교재는 총 제가 6권 세트로 돼 있는 걸 드릴 거예요. 기본 이론 과정 교재 하나에 돼 있고,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1과목 그 논구문 교재 있잖아요. 논구문 교재하고 1과목 문제집 교재, 요렇게 한 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과목 이제 좀 두꺼워. 이론하고 문제를 다 넣다 보니까 2과목 같은 경우는 논구문 교재 이론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꺼워가지고 2과목 1파트, 2과목 2파트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2과목 1파트는 적중하고 과수하고 과실 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들어가 있고, 2과목 2파트에는 그의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지는 제가 별도로 하나 만들었고, 요렇게 해서 교재가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재 이제 파트로는 기본 이론하고 1과목, 2과목 요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본 과정에 갔을 때 이론 과정에서 이 문제하고 문제하고 이론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론 과정에서 1과목은 그 논구문 교재하고 문제집 교재 있잖아요. 문제집 교재에도 내용이 다 요약돼서 앞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같이 할 거고, 주로 이제 문제집 교재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2과목은 그 안에 논구문 이론하고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교재 그걸로 하고, 요렇게 할 거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이론 과정일 때는 문제는 이제 어려운 건 안 풀고 기본적인 것들만 위주로 이렇게 쭉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자, 문제집 특강에서는 여기 이론 과정에 문제집 교재 있잖아요. 문제집 교재하고, 그 다음에 2과목 그 교재 있잖아요. 이론 및 문제집 들어가 있는데 그 교재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할 거예요. 똑같이 가지고 하는데, 약간 이제 문제집 특강 과정에서 조금 문제를 전반적으로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심화 문제까지 다 풀어줄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반복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 시험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론하고 문제집 있는데 그 문제 정도만 가지고 하도 충분하니까 문제집 많이 풀 필요 없어요. 제 것만 가지고 풀어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과목, 2과목인데, 1과목에서 이제 주요 공부할 내용하고 2과목 주요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본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1과목을 크게 나눠보면은 보험 이론 파트를 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이나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한 파트도 자기부담 비율, 그 다음에 보험금 및 기타 사항하고 인수 제한 사항, 요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1과목에 쭉 있으면. 근데 이제 논구문 교재 보면은 보험 이론하고 인수 제한 별도로 있고,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평년 수확량 이런 것은 뭐 저가전 종합이 저가전 종합, 그 다음에 종합위험 가수, 논작물, 밭작물, 그 파트별로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저는 문제집 교재에다가 제가 이렇게 파트별로 싹 묶어놨어요.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그 수업 진행은 기본 이론 과정을 가장 먼저 하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본 이론 과정 먼저 처음 오시는 분은 좀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1과목에서 보험 이론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평년 수확량하고 보험 가입 금액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까지 먼저 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과목 있잖아요. 2과목 이렇게 파트가 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저가전 종합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2과목으로 넘어가서 저가전 종합 파트 2과목 공부하고, 1과목 넘어와서 저가전 종합 파트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2과목 종합위험 가수 파트 공부하고, 1과목 종합위험 가수 파트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 수업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1과목에 이렇게 뭐 저가전 종합 가수 이렇게 쭉 파트별로 쭉 있는데, 그거는 2과목하고 보험금 계산이나 이런 것들 다 겹치거든요.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2과목 공부하다 보면은 1과목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니까 2과목 그 파트 적과전 종합 파트 2과목 공부하고, 나머지 이런 거 보상하는 손해 뭐 평균수학 이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 있잖아요. 보험금 계산하고 1과목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2과목 하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2과목 먼저 공부하고 1과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쪽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 보험 이론하고 인수 제한 파트 있잖아요. 인수 제한 파트는 시험에 꼭 나와요. 이건 이제 항상 이게 10점에서 15점 나오니까 서술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가로넣기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인수 제한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가로넣기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이쪽에 이제 보험 이론, 이거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것들 쭉 이렇게 나오니까 이 보험 이론 하면 1차도 보셔야 할 분들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상법 보험편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험 이론 쪽이 뭐냐면 이염이 있으니까 보험이 있고, 보험에는 손해보험하고 정액보험이라고 인보험이다 갖고 생명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해보험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이론 파트 전개가 이염, 보험, 손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각 파트별로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게 이제 뭐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하고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좀 있는데 요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이 나오거든요. 요 개념들이 아주 중요해요.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 개념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이 평년착과량은 적과전 종합에서는 평년착과량이라고, 이 평년수확량은 그 외 품목에서는 이제 평년수확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게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이 이게 산출이 돼야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해야 보험료가 산출이 되거든요. 쉽게 하면 평년착과량이나 평년수확량 있잖아요. 여기다가 가입 수확량이라는 걸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험을 보통 50에서 100% 사이 가입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에다 보험 요율을 곱하면은 보험료가 되는 거고. 자, 요런 흐름이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년수확량이나 평년착과량이나 보험 가입 금액 개념이 있잖아요. 이 개념을 알아야 2과목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년수확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평년착과량은 뭐 똑같은 개념인데 우선 평년수확량이 많이 쓰니까, 이게 사고가 없었을 경우 평년에 수확하는 양이 있잖아요. 요거 어느 논이 있어요. 논이 한 뭐 1000평이 있다. 그럼 1000평에 재해가 없었을 때 평년에 수확을 얼마나 할 것인가 예측해 놓은 거거든요. 보험 가입할 때. 요게 평년수확량이에요. 이건 과거 수확량 자료로 산출을 하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쪽에 있는데 평년 수확량 항상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보험금은 이제 평년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을 곱하거든요. 이제 더 정확하게는 가입 수확량인데,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 가입 금액까지 공부를 해야 가서 2과목 이제 적과전 종합부터 쭉 공부를 해 나가시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보험료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요. 이것도 올해도 15점짜리 나왔는데,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 보험료를 곱하고, 여기
나머지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율 같은 이렇게 곱한 것들이거든요. 요런 것들은 다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부담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의료보험으로 한 90% 정도는 지원해주고, 우리가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그래서 이제 저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이요. 보통 10%에서 계약자가 40%까지 부담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누면 보험금하고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 보험금은 요거 이제 저가전종합 보험금 계산하는 이거 이 과목 하면 이거 자연스럽게 다 알아지는 부분이요. 그래서 나머지 한 파트가 인수 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인수 제한 사항. 요것도 꼭 나와요. 서술형으로 나오던가 15점짜리 15점이 나오던가 10점 나오던가 이렇게 나오던가 가로놓게 나오던가 하거든요. 요것도 공부를 좀 잘 해놔야 돼요. 인수 제한 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을 가입할 때 회사에서 요렇게 인수 가능한지, 인수를 또 못 할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인수 제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요거 인수 제한 사항이 품목별로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인수를 안 해준다. 요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인수를 해준다. 요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뭐 품목이면은 어떤 품목 중에서도 품종, 만약 품종이면 사과 중에서 어떤 품종만 쭉쭉쭉 인수를 해준다. 어떤 조건일 때 인수해준다. 그런 것들이 인수 제한사항이거든요. 자, 1과목에서 주로 공부할 내용들이 요런 내용들이요.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 1과목에서 주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농구문 교재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험 일원하고 인수제한 빼고, 보험 일원하고 인수제한 빼고, 파트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강의를 이런 것들을 싹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드릴게요. 한꺼번에 해드리고, 보험 이론부터 보험가입 금액까지 먼저 한꺼번에 싹 몰아서 하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2과목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1과목 파트 있잖아요. 그거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과목에서도 계산 문제가 한 2문제씩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2문제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게 평년 수학량은 매년 나와요. 15점짜리로 매년 나오거든요. 평년 수학이나 평년 착거량. 그리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도 매년 나오는 부분이요. 이게 보험료도 그리고 계산하는 거. 이건 근데 계산이 1과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계산하는 거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1과목은 여러분들이 보험 이론하고 인수제한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상품 안내장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보험 상품 같은 거 여러분들 뭐 가입하잖아요. 가입하면 그 안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게 상품이 무슨 내용 이게 쭉쭉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목 이제 주요 공부할 내용은, 이 과목을 크게 나누면은 파트를 나누면 10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개. 저가전 종합, 종합이형 과수, 과실손해보장, 논작물, 그 다음에 밭작물, 수입보장,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인삼, 시설, 가축,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금년에 같은 경우는 저가전 종합에서 15점짜리가 2문제 나와버렸거든요. 15점짜리가 두 문제. 작년에는 또 15점짜리 안 나오고, 요렇게. 종합이형 가수는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나 참달의 수학, 이제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형 가수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저가전 종합에, 저가전에는 종합이형이고, 저가 후에는 종합비용주에서 몇 개만 이렇게 제외 중에서 보장을 하기 위해 특정이음으로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전만 종합이음으로 보장하니까 저가전 종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사과하고 배하고 단감하고 떫은감이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뭐 저가전 종합 뭐 뭔가 막 할 텐데 요거 나중에 다 공부하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쭉 공부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저가전 종합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만 잘 해놓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쉬워요. 이쪽에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나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조금 어렵기도 하거든요. 어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논작물부터 먼저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저가전 종합부터 앞에서부터 먼저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저가전 종합을 다 해놓으면 나중에 논작물이나 밭작물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수월해요. 공부하는 게. 그냥 거저먹기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잘 이해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전 종합이하고 종합이형 가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포도복숭아 자두예요. 포도복숭아 자두.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장이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험금 계산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저가전 종합하고 종합비용 과수, 과실손해보장 있잖아요. 요게 이 공부에 이 과목 공부에 한 70%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학습 분량 한 60%? 60% 이상이에요. 60% 이상. 그래서 요걸 이게 저가전 종합을 잘 해놓으면 종합비용 과수가 수월해요. 이게 수월하고 또 이런 거에서 저가전 종합비용 과수 잘하면 과세손해보장은 또 수월하고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저가전 종합도 잘 나와요. 이것도 과세손해보장도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논작물, 밭작물 수입보장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수학이 감소한 부분을 보장하는 부분인데 논작물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 이제 쌀을 먹고 사잖아요. 주식이니까. 여기도 15점짜리로 잘 나오는데 올해는 5점짜리 나왔어요. 요거 논작물도 잘 해놔야 돼요. 이거. 밭작물은 이제 밭에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감자나 뭐 차,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걸 밭작물이라고. 자, 수입보장은 이 밭작물이나 여기 종합비용 과수에서 포도 수입보장은 수확이 감소한 부분하고 플러스 가격이 하락 부분 있잖아요. 가격 하락. 요 두 부분을 갖다가 동시에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비용 과수 중에서는 포도 있잖아요. 포도하고 밭작물에서는 몇 개 품목만 이게 수입 보장으로 보상을 해줘요. 이제 올해 옥수수 같은 것이 이제 조금 수입 보장으로 추가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논작물하고 밭작물하고 수입 보장 있잖아요. 그 보험금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노직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묶어가지고 한 세트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한 파트. 여기서도 시험에 올해 수입 보장 마늘에서 시험 15점짜리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이라는 것은 원가를 보상하거든요. 사고 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보상하는 게 생산비 보장이에요. 생산비 보장은 고추하고 브로콜리, 메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예 시설에서 재배하는 거 있잖아요. 하우스나 이렇게 시설에서 재배하는 작물들 있잖아요. 뭐 딸기 같은 거 요런 것들도 다 생산비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에서는 고추를 좀 잘 해놔야 돼요. 고추가 기본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요것도 한 파트로 볼 수 있고 인삼도 이제 별도로 좀 분리해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한 파트를 이렇게. 인삼도 좀,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좀 쉬워요. 인삼이나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인삼은 해가림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해를 가리는 시설. 요거 있어야 되고, 비가림 시설. 이제 포도 같은 것은 비를 가르려고 있잖아요. 요렇게 비를 가르려고 하우스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원예 시설, 이건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비가림 시설은 말 그대로 비만 가르려고 하는 거고 원예 시설은 뭐냐면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에요.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해 놓은 시설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가축은 축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가축 축사 이쪽에. 그래서 시험이 원예 시설 같은 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이쪽에. 예전에 해가림 시설도 몇 번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좀 최근에 안 나오는 추세인데 이 시설에서도 이게 여기도 15점 정도 항상 나와요. 올해는 뭐 가축 축사가 좀 올해 축제가 됐었거든요. 5점짜리로. 근데 시설에서도 15점 정도로 매년 5점이나 15점 나오니까 시설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축 파트도 여러분들 보험금 계산하는 거 조금 해 놓으셔야 되는데 별도로 분리하고. 근데 가축에서 소가 가장 중요해요. 이쪽에 여기 못하네요. 소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하고 돼지하고 산란계 이런 거 보험금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해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1과목도 보면은 내가 앞에서 저기 보면은 지금 쭉 적과장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잖아요. 평년수학량 그렇게 내가 쭉 막 하나 모아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1과목도 이렇게 보면 보험 이론 이렇게 쭉 끝나고 나면 뭐 저가전 종합비용 가수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보험금 계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2과목 공부하면은 1과목은 그 쉽게 다 해결해요. 거기에서 일부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에 여기서 보험 이론에서 보험가입금액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2과목 저가전 종합하고 뭐
저과정 종합 끝나면 1과목 저과정 종합하고 이렇게 해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저과정 종합 끝나면 1과목 저과정 종합, 뭐 과수과 끝나면 1과목 과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그렇게 공부를 해야 좀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 과목은 1과목도 지금 계산 문제가 올해도 15점짜리 두 문제나 나왔죠. 평년사 계산 문제가 많이 내는 추세예요. 지금 계산 문제를 많이 내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좀 잘 해놓고 암기사항 할 것도 암기할 것도 암기하고 우선 계산 문제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좀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하는 것도 공부해놓고 암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그 암기사항은 좀 나중에 좀 해야 되거든요. 계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 과목도 보면 농구문 교재 그 이론서가 쭉, 이론 파트가 쭉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론하고 나중에 문제 풀려면 문제 안 풀려요. 요게. 그래서 이론 좀 하고 기본 문제 가지고 풀면서 이론을 이해하고 요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저과정 종합이 끝나면 저과정 문제, 기본 문제 한 문제 가지고 처음 공부하시면 한 10번씩 풀어야 돼요. 10번씩. 그리고 이 과목 같은 거 계산 문제 푸는데 산식 외워가지고 숫자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산식도 자연스럽게 익히려고 해야 돼요. 그게 숙달이 돼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용은 다 이해를 했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린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문제와 같이 내용을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제를 딱 보면 바로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쩌쩌쩌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보면은 저과정 종합, 저과정 이론이 있고 계산 플로 같은 거 다 해놨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익히고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저과정 종합에 이제 저과정 종합이면 한 문제 가지고 10번은 풀어봐야 돼요. 10번 쭉 계속 풀어보고 다 보면 산식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문제를 잡으면 이렇게 딱딱 풀어지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뭐 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과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플로우를 이렇게 쭉 익히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과정 종합하고 종합형 과수까지 이렇게 쭉 끝내놓잖아요. 끝내놓으면은 종합형 과수까지 여러분들이 쭉 끝내놓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수월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안 익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해갖고 어느 정도 숙달 되면 나머지 분들은 좀 수월해요. 용어들 좀 익히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연세 드신 분 특징이 뭐냐면은 이해력은 빨라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런데 빨리 잃어버려요. 빨리 잃어버리고 반복 학습하는 걸 지루해해요. 근데 빨리 잃어버리니까 반복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문제나 이렇게 드리면은 제 문제를 들으면 한 10번 이상 풀어볼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이건 10번 이상 푼다. 그냥 책에 너덜너덜할 때까지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념을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문제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됐는데 지금은 10회 시험 같은 것도 보더라도 개념을 좀 상당히 조금 많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옅게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좀 그리고 응용 문제도 좀 풀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합격하는 방법이 없어요. 2차는 뭐 요령이 없어요. 요령이 없고 이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해요. 반복학습. 그 반복학습 제가 과거 사례로 보더라도 반복학습 많이 하고 그냥 무식하니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합격해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령피면 절대 안 돼요. 2차는 요령피 갖고 요령피 갖고 안 되거든요. 땀 흘려서 누가 손으로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서 합격이 당락이 좌우되거든요.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도 다양한 문제로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응용 문제도 있고 기본 문제도, 그런 문제들 위주로 풀으셔야 돼요. 제 문제는 그렇게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좀 해놨으니까 그 문제집만 가지고 풀어도 뭐 걱정 없거든요. 시험 문제 보는데.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로 돼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반복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시험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이게 왕도가 없어요. 뭐 3개월 학교내 4개월 다 거짓말이고, 이게 좀 3개월 내지 3, 4개월 공부하면 어느 정도 내용 이해도 하고 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는 돼요. 풀 수 있을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 한 3개월, 3, 4개월 동안은 숙달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반복 학습 하는 거. 요런 거. 그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은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해야 돼요. 시간 재놓고. 2시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령껏 시험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할 때는 100점 맞는다고 목표로 공부를 하시고, 실제 시험은 뭐 100점 맞을 필요 없죠. 실제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근데 공부할 때부터 나는 다 포기하고 60점만 맞는다고 이것저것 다 포기해버리면 떨어져요. 공부하실 때는 100점을 맞는다는 목표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러면 이 시험이 막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니까 내용 이해하고 반복 학습하면, 암기할 거 조금 암기하면 다 합격해요. 다 합격하니까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오세요. 여러 번 보고 시험을 계속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 학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복 학습. 문제집도 한두 번만 풀어보고 이해만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숙달을 시켜야 돼요. 그냥 주두두두 풀어야 되거든요. 문제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렇게. 그게 반복 학습이 안 돼갖고 그러거든요.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반복 학습이.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수업 내가 진도 나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쭉 또 말씀을 좀 진행을 해 드릴게요. 제 강의의 이제 특징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하고, 이제 처음 공부할 때부터 문제풀이랑 간단히 풀 수 있는 거, 문제랑 같이 주어가지고 제가 이론이나 문제까지 같이 다 드려요. 교재를 내가 같이 다 드리니까 거기에서 문제풀이랑 같이 해나간다는 거.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공부도 빠르고 잘 안 잃어버리고 해요. 이쪽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은 무난히 합격. 지금부터 해도 내년 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험 볼 텐데 시간 nak 나오고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요령 표시 마시고 땀 흘려서 한 땀 한 땀 흘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해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면 재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반복 학습하는 게 지루하거든요. 지루해도 하셔야 돼요. 그냥 지겹게 반복 학습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용기를 가지고 요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충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